1747년이라고 나오고요. 흔히 말해서 일본 에도 시대가 배경인데 구마고로라는 이름의 유곽의 주인에게 하루카라는 여성이 찾아오면서 이야기는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곽이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관점에서는 유흥업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하고요. 구마고로가 주인으로 있는 유곽 같은 경우는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장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불법적인 시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장소에 하루카라는 여성이 찾아오게 된 건데 그녀는 이곳 평판이 워낙에 좋다 보니 소문을 듣고선 일을 하기 위해 온 것이라 말을 전하게 되고요. 이 말을 들은 구마고로는 순간적으로 여성의 가슴팍에서 혼자만 볼 수 있는 불꽃이 번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잠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구마고로는 어릴 적부터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재능이 있었고요. 상대가 거짓말을 하면 가슴에서 불꽃이 튀고 만약 누군가를 죽이려 하는 마음을 가지면 검은 연기가 나는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에 있는 하루카라는 여성은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곤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거였고요. 구마고로가 다시 한번 진짜 네가 온 목적이 뭐냐 하고 물으니 이제서야 하루카는 우선 제 이야기부터 하고 싶습니다 라며 말을 꺼내게 되고 그렇게 상황은 하루카의 과거로 넘어가게 됩니다. 때는 정확히 10년 전이고요. 어린 시절의 하루카는 자신이 만지는 동물들을 마음만 먹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동물들은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잠들듯이 편안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의사인 아버지 신도에게 말을 하자 그는 이 능력을 어찌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요. 결국 치료법이 없어서 매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찾아가서는 간단하게 생명을 멈추게 하는 일을 자신의 딸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이에 하루카는 젖은 수건만 입에 가져다 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한다는 게 옳은 건가 싶기도 했지만 신도가 친아버지가 아니라 2살 때부터 거둬주신 분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이후엔 스스로도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루카가 혼자서 심부름을 나갔다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길에서 마주친 주정뱅이가 하루카를 알아보곤 의사 선생이 거둬키웠다더니 여기서 만나는군 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너희 유민들은 검술의 달인인 내 지인이 다 죽였는데 넌 살아있으니 행운이구만 이라는 소리를 꺼내놓게 된 거고요. 이에 하루카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실갱이를 벌이게 되었던 건데 그런 중 예상치 못한 순간 하루카의 재능이 발동이 되어서 그렇게 주정뱅이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루카가 그 주정뱅이를 죽이게 되었다는 말인 건데 다행히도 밤중이라 주변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길로 하루카는 곧장 집으로 되돌아가게 되고요. 아버지 신도에게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전하며 이게 어찌된 일이냐며 물어보자 신도는 헛간에서 낡은 칼 한 자루를 꺼내오더니 하루카의 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건데 당시 주변 마을에서는 화산이 터지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한순간에 터전을 잃은 유민들이 자신들의 마을로 흘러오게 되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카의 부모 역시도 그 중 하나였는데 모르는 타지인들이 늘어나자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었다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유민들을 상대로 한 대량의 살인 사건마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때 남겨진 생존자가 아기였던 하루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범인이 남긴 걸로 추측이 되는 물건이 바로 이 칼이라며 신도는 건네주게 됩니다. 이 말에 칼을 받아든 하루카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되는데 내일 주정뱅이의 시신이 발견되기라도 한다면 지금껏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밤새 고민하던 하루카는 새벽녘이 되어서 고마웠습니다라는 서찰만을 남긴 후 그렇게 집을 벗어나게 됩니다.
헌데 막상 나오긴 했지만 어딜 가야 할지는 막막한 상황이었고요. 몇 해 전 어느 할머니로부터 산 정상에 가면 금색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를 떠올린 하루카는 그 길로 무작정 절벽을 기어올라 결국 금색으로 빛나는 무언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진짜 있을지는 몰랐던 존재를 마주하게 되었다는 말인 건데, 하루카는 이게 뭘까 싶으면서도 혹시나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우물쭈물하며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걸게 되자 갑자기 비석마냥 앉아만 있던 금색님이 왼손을 벌쩍 들더니 안녕하십니까 하고 대꾸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는 과거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번 에피소드는 자신을 보며 몸에서 연기를 뿜는 아버지를 피해 산으로 달아난 구마고로의 시점에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 설명되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깨닫게 되어서 산으로 도망을 쳤다 이 말인 거고요. 깊숙한 곳까지 올라와 냇가 쪽으로 향했을 때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두 명과 이후에 알게 되지만 모미지라는 이름의 누나 같은 여자아이 하나를 구마고로는 마주치게 됩니다. 헌데 이때 낯선 사내들은 산에서 얼어 죽고 싶은 게 아니라면 자신들을 따라오지 않겠냐며 말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구마고로가 향하게 된 곳은 산속 깊숙한 곳에 감춰지듯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궁궐이었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극락원이라고 불렀고요. 알고 보니 이 사내들은 귀여전이라고 불리는 도적 집단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잠시 언급한 모미지라는 여자아이도 귀여전 무리들이 납치를 해서 데리고 온 경우였던 거고요.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극락원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하게 되고 이후 자신들과 관계가 있는 매춘업소로 여성을 넘기는 일을 하는 집단이었던 겁니다. 헌데 말만 들으면 무시무시하고 반인륜적인 행동이라고 느껴지기도 한데 어느 정도 여성들에게 자율성도 주어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성을 납치하는 도적 집단이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 이곳에 온 후 여러 사람들과 만나 인사를 나눈 구마고로는 당시 두령으로 한도 고키라는 사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에겐 마사수라는 이름의 어린 아들도 한 명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무언가 특이한 존재가 항상 같이 하고 있었는데 온몸에 반짝이는 갑옷을 두르고 있는 특이한 인물이었고요. 귀여전 사람들은 그를 금색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루카가 산 정상에서 보았던 그 존재인 거죠. 아무튼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5년이 흐르는데 귀여전의 정식 일원이 된 구마고로는 12살이 되어서 동정을 떼게 되고요. 그 상대가 누구냐면 극락원에 왔을 때 처음으로 마주쳤던 14살의 모미지라는 소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이야기는 하루카가 금색님을 만난 이후로 돌아오는데 이번 에피소드의 중심 인물은 겐신이라는 이름의 경찰이고요. 어느 날 밤 금색 갑옷을 거친 무언가가 포대기에 쌓인 여성을 데리고 겐신의 집에 찾아오게 되는데 난데없이 이 처자가 말하는 악인을 찾아 그녀를 돕도록 하라라고 말을 한 뒤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해보면 하루카가 집을 나선 후 산 정상에서 금색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었는데 사연을 파악한 금색님은 그녀를 데리고 다시 마을로 내려온 거고요. 겐신에게 어찌 보면 임무를 맡긴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겐신은 하루카에게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냐고 묻게 되는데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보여주며 이것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싶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한동안 오래되고 날이 삭은 칼을 말없이 보고 있던 겐신은 수사를 시작하려 해도 이것만으로는 힘들다고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하루카는 잠시 고민을 하다 자신이 죽인 주정뱅이가 검술의 달인이라는 말을 했던 걸 떠올리게 되고요. 이를 겐신에게 알려주자 그제서야 겐신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무라라는 인물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지만 그가 몇 해 전 어이없는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허망하지만 이를 하루카에게 전해주며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 건데, 두 사람의 인연은 이게 끝이 아니었고요. 어쩌다 보니 서로의 마음도 확인하게 된 겐신과 하루카는 이후 부부의 연까지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내 하루카는 겐신과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손으로 남편을 만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남편 역시도 숨기고 있는 게 있었던 게, 사실 범인으로 지목한 나무라는 예전에 겐신이 검술을 배울 시기 도장에서 가까이 지냈던 동료였다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서로 예전부터 아는 사이였다는 거죠. 시기를 확인해 보시면 200년 정도 과거란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는 스바메라는 인물의 입장에서 시작을 하고요. 자신은 유젠가라고 불리는 집안에서 오래전부터 일을 해왔는데, 이 가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손조들이 하늘을 나는 배를 타고 이곳에 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가문 사람들은 철저히 고립돼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외부와 교류도 하지 않고 산속에서 성을 쌓아 숨어 살고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문자를 사용하기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생활하던 보편적인 계층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유젠가 사람들은 흔히 말해 사람이었던 거였고요. 여기서 화자가 되는 스바메는 이들과는 또 달랐던 것이,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았고요. 온몸은 갑옷 마냥 딱딱한 금속으로 되어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스바메가 누군지 대충 예상이 가실 텐데, 그럼 어쩌다가 이런 존재가 세상으로 나오게 된 거냐면, 당시 일본은 전국적으로 전쟁이 심화되던 시기다 보니 유젠가 가문도 피할 수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 가문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고, 유일한 생존자인 지오라는 여자아이만이 겨우 살아남아 스바메와 함께 유랑을 떠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지오는 62이 되었을 때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후로도 스바메는 지오의 자식들을 계속해서 지켜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귀여전의 두령인 한도 역시도 지오의 후손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는 1723년에 귀여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번 주인공은 모미지가 되고요. 평소 가까이 지내던 언니가 이곳에서 임시를 하게 되고, 이후 출산 중 사망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게 되자 자신도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 수만은 없다고 여긴 모미지는 추운 겨울 감시가 허술해진 틈을 이용해 마을 아래로 도망쳐 내려가게 됩니다. 헌데 몇 해 동안이나 극락원이라는 곳에서 자라다 보니 세상 물정에 대해선 전혀 알지를 못했고요. 자신이 걸친 옷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눈치챈 모미지는 이후 자신을 미유키라고 소개를 하게 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 중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요시코라는 사냥꾼이 그녀에게 자신의 집 별채를 내어주게 되는데, 그게 인연이 되어서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의 연도 맺게 되고요. 다음 해에는 마코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까지도 미유키, 구 모미지는 출산을 하게 됩니다. 앞선 에피소드에서 몇 해가 지난 시점인데, 이야기는 시작하자마자 굉음과 함께 화산이 폭발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혼란과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금생님이 극락원에서 나와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는데, 지금 우리 귀여전은 도적 집단이라 불리우고 있지만 시초는 지오라는 분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고요. 아랫마을에 큰 위기가 닥친 것 같으니 지금이야말로 나서서 구해야 될 때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때 두령인 한도를 포함한 6명의 수장들이 아랫마을 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건데, 다시 상황은 요시코의 시점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화산이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관아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말을 건네는 게, 며칠 후면 귀여전이라고 불리는 도적 집단이 산에서 내려오게 되니 자네가 그들을 제압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겠냐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도와달라는 건 아니었고요.
일정한 보수 또한 이후 지급을 하겠다는 말을 덧붙이는데, 당시 자연재해가 발생했던 터였기 때문에 요시코 역시도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결국 그는 관아에서 요구한 부탁에 응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상황을 정리해봤으면 하는데, 귀여존 쪽에선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으니 사람들을 구하러 내려가자 하는 거고, 관아 쪽에서는 지금이 기회니 도적 집단을 섬멸하자라는 반대의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찌 되냐면, 요시코를 포함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온 귀여존 무리를 습격해 모두 죽이게는 되지만, 산속에 숨겨진 극락원은 끝내 찾지를 못하게 되고요. 원래라면 귀여전에서 곡식을 나눠주며 사람들을 구했겠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헌데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던 게,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이후 아랫마을엔 대기근마저 겹치게 되었던 거고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고장을 떠나서 유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때 귀여전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면, 졸지에 두령을 포함한 중요 인물들이 6이나 살해가 되자 다음 두령은 누가 해야 되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던 거고요. 원래라면 한도의 아들이었던 마사수구가 두령의 자리를 이어받아야 했겠지만,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인해 요하야라는 자가 나서서 새로운 두령이 되고, 이 일이 있은 후 금생님은 마사수구를 데리고 귀여전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상황은 맨 처음 유곽의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하루카가 하는 이야기를 곰곰이 듣고 있던 후마고로는 그래, 예전에 화산이 폭발하는 일이 있었지 하며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때 마을을 재건하면서 유곽도 세워지게 되었는데, 자신이 귀여전을 벗어나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도 그쯤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데, 구마고로는 그래서 네가 날 찾아온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다시 한번 묻게 되고요. 하루카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남편인 겐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니, 며칠 전 귀여전을 찾겠다며 동료와 함께 집을 나섰는데 아직까지도 행방이 묘연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고요. 자신이 직접 남편의 생사라도 알기 위해 귀여전을 찾아가 보려 하지만 위치가 어딘지 모르니 자신을 안내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구마고로는 순간적으로 하루카의 가슴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여성이 무언가 감추는 것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곰곰이 하루카를 보고 있으니 예전에 귀여전에서 사라졌던 모미지라는 여인의 얼굴이 떠오르게 되고요. 고민하던 구마고로는 하루카에게 알겠다며 며칠 후 다시 만나자는 말을 한 후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는 한도의 아들인 마사수구가 금생님과 함께 귀여전을 나선 이후의 상황인데, 지낼 곳이 없어서 절 근처에서 머물던 중에 어느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헌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는데, 남편의 이름은 요시코라는 사냥꾼이었고요. 가나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귀여전 무리를 습격하면 보수를 지급해준다 했지만 그 뒤 찾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하더니, 특히 그 중에 한 사람은 손등에 태양 문신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관아에서 찾아온 게 맞는지도 의심스럽다는 대화를 전해 듣게 됩니다. 헌데 이 말을 우연히 듣게 된 마사수구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한도가 죽고 난 후 새로운 두령이 된 요하야에게는 하쿠메라는 신복이 있었던 거였고요. 그자의 손등에는 태양 모양의 문신이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면, 관아에서 습격해서 귀여전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부자의 소행이었던 거가 되는 거고요. 이런 대화를 듣게 된 마사수구는 그게 사실인 거냐며 요시히코를 추궁하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달려들자 요시히코는 칼을 빼어들게 되었던 거고요. 그때 사고로 인해 어이없게도 마사수구는 그 자리에서 칼에 찔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고요. 마사수구를 지키려던 금생님은 칼을 든 요시히코를 걷어차 연달아 죽여버리고 말았던 건데, 그때
이때의 일이 유민살인 사건의 시초가 되는 거였고요. 다음 날 요시히코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마을 사람들은 타지인들이 와서 이런 일이 생긴 걸로 뜻을 모으게 되고, 이때 몇몇의 사람들은 실제로 유민들을 죽여야 한다며 칼을 들고 나서기도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요시히코의 아내인 미유키 역시도 타지에서 왔다며 죽임을 당했던 건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후 금생님은 더 이상 자신이 지킬 존재가 없게 되자 산 정상에 올라가 작동을 멈추게 되었던 거고요. 그렇게 몇십 번의 계절이 바뀐 어느 날, 어느 소녀가 자신에게 다가오더니 안녕하세요라며 말을 걸어오게 되고, 이에 금생님은 왼손을 번쩍하고 들고선 안녕하십니까 라고 대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겐신과 하루카가 부부가 된 이후의 상황으로 넘어가는데, 잠든 겐신의 가슴에 손을 살포시 올린 하루카는 1년 전 처음 금생님을 만났던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하루카가 금생님에게 누가 우리 부모를 죽였는지 알고 싶다고 묻게 되고요. 금생님은 하루카를 보고선 이 아이가 요시코와 미유키의 자식인 마코라는 것을 이내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쩌다가 그녀의 아버지를 죽이게 되었는지를 숨김없이 설명해주게 되었던 건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하루카는 그럼 어머니는 어찌 된 거냐고 묻게 되고요. 이에 금생님은 그건 자신도 알 수는 없지만 그 칼의 주인은 누군지 안다면서 데려다 주게 되었던 거고, 그게 바로 지금 하루카의 남편인 겐신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 부분 살짝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화산이 폭발한 후 유민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때 칼을 들고 나선 인물 중에는 어린 시절의 겐신과 동료였던 다무라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였고요. 때마침 그때 함께였던 다무라가 과거 사고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겐신은 그가 범인이라며 지목했던 것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카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서 겐신을 만났다는 말이 되는 건데, 이후 직접 겪어보니 이 사람은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혼인까지 하게 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겐신이 사라졌다고 하는 부분은 어찌 연결되는 건가 싶은데, 실제로 마을에서 어린 소녀들이 계속 실종이 되다 보니 이에 대한 수사를 남편인 겐신이 진행하던 중 어느 날부터 돌아오지 않게 되었던 거고요. 결국 하루카는 모든 원인은 귀여전 때문이라 여기게 되고, 이 때문에 구마고로도 찾아온 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구마고로의 상황인데, 하루카에게 귀여전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헤어질 때 가슴팍에서 불꽃이 튀는 걸 보곤 이게 함정일 수도 있겠다고 여기게 되고요. 예전에 화산이 폭발한 후 관아에서 나타나 자신들을 습격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30명 가까운 동료들을 불러 하루카를 기다리게 됩니다. 헌데 이때 이들이 관가한 게 있는 것이, 하루카에게는 관아 사람들보다 무서운 존재가 있었다는 건데, 그건 금생님의 존재였던 거고요. 처음엔 특이한 가면을 쓴 사람이 걸어오네 싶었지만 한순간에 30명 가까운 부하들은 바닥에 쓰러지게 되고, 구마고로 또한 바로 제압이 되어 귀여전을 안내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자,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어리둥절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금생님에게 있어서도 마사수구에 복수를 한다는 명분이 있었던 거고요. 어찌 보면 하루카라는 대리인을 앞세우긴 했지만 자신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두 사람은 구마고로를 앞장세워 한참을 산속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귀여전 근처에 다다라서 죽은 시신을 모아놓는 장소를 지나칠 때 구마고로는 하루카 주변으로 걷잡을 수 없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최근 살해된 듯 보이는 남성의 머리가 놓여져 있었는데, 하루카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구마고로에게 멈추지 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연달아고요. 귀여전에 들어서며 하루카는 문지기의 가슴에 손을 살짝 올리는데, 손을 내리자마자 문지기는 죽어서 바닥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마고로에게는
이곳을 알려줘서 고맙다며 그만 내려가 봐도 된다고 말을 전하는데 병준이 형 나가. 나가 뒤지기 싫으면. 이 이후로는 하루카와 금생님의 사륙이 되는 거고요. 귀여전에서 마주친 남자들을 한 명 한 명 죽여나가다 마지막에 가선 두령인 요하야마저도 손짓 하나로 가볍게 해치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극락원에 불을 지른 두 사람은 갇혀있던 여성들도 모두 풀어준 뒤 산을 내려오게 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는 또 한 번 30년이 흐르게 되고요. 금생님은 하루카에게 이제는 쉬고 싶다고 이야기를 전하게 되고 하루카는 차가운 금생님의 가슴에 가볍게 손을 얹더니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이라면 의문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작중에선 금생님이라는 존재가 명확히 무엇인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외형이라든지 하는 행동으론 기계일 수도 있지만 생명을 가졌다는 묘사가 있기 때문에 외계인일 수도 있는 거라고 보고요. 해석하기에 따라선 미래에서 온 존재이지 않나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결말에 가선 모든 게 무로 돌아가는 구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그저 누군가의 입에서 전해진 옛날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 작품 또한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